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칼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근데 공수처장을 뽑는 구조가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법안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7명으로 되어 있는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듭니다. 국회에 만드는데 그 7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4인의 그 사람 해서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7명의 추천위원회가 그 내부에서 처장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15년 차 이상의 변호사의 리스트를 갖다가 놓고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2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추천을 받으려면 허들이 있어요.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데 이 추천위원 7명 중에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6명이 동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명의 후보가 선출이 된 다음에 이 2명의 후보를 바로 또 임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입니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굉장히 어렵게 추천된 2명을 놓고 그 2명 중에 누가 더 적절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명이 남게 되는데 그 1명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과연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후보가 될 수 없고 간신히 후보가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후보가 된 사람 2사람 중에 1사람을 뽑는 과정도 야당과 여당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야에서 지금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야라고 하는 거는 교섭단체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정당이 다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약간 국회 안에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2개의 당이 교섭단체가 깨지게 생겼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정당에서는 추천 권한이 없고 지금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예, 근데 거기도 만약에 깨지면 2당에서만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법을 바꿀 필요도 있겠죠. 왜냐하면 합의된 정신에 따라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이제 정의당과 민평당 일부 해가지고 이제 교섭단체로 하나 묶여져 있었죠. 연대 형식으로요. 법 만들 때요? 예. 패스트트랙 만들 때는 그렇지 그랬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스트트랙 오래 지정됐는데. 아니 올해요. 네. 올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뭐냐면 지금 야당은 저희만 야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범여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반대했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전혀 이 구성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상태에서 교섭단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반쯤 그 4명 중에 2명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법을 바꾸시겠다고요? 아니 만약에 그 저희들은 이 정신은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다는 정신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양당제일 때는 충분히 야당이 비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다당제에서는 제가 봤을 땐 여야가 수시로 바뀝니다. 네. 지금 2분께서 이제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데 일단 이 공수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니라 또 다른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 이 안에 대해서는 2분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패스트트랙 2가지 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이 있고 권은희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법안.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제일 큰 차이는 백혜련 의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하도록 돼 있고 공수처장을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걱정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 그 대상 고위공직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판사와 검사가 주된 것 같아요. 검사가 한 2,000 몇백 명, 거기다 판사가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통해서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은 평소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법원까지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법원을 직접 그 판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도 야당이 되고 야당도 여당이 됩니다. 지금은 뭐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를 만들 때에는 지금 현재 여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더 검사가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공수처장을 내 편으로 만들고 25명 정도는 내 편으로 만들기 수월하거든요. 검사는 2,100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별별 사람이 대해서 다 내 편으로 못 만듭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25명 정도 충분히 내 사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제도화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서로 그냥 뭐 우리 믿어 하지만 이거 언제 또 야당으로도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상대방에서 나오면 또 거꾸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특히 이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정권을 쥔 사람들의 소위 나쁘게 해서 하수인 역할을 하니까 그걸 막겠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더 큰 칼을 주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하여튼 잘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아는 두 개 다 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태 변호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누셨는데요. 이제 공수처장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로 선출하느냐, 선임하느냐 이 문제는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낸 안이 있고 또 이제 그 안이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공정한 선출 절차를 선임 절차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는데. 판사 검사가 수사 대상이고 그 판사 검사가 어쩌면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공수처장, 공수처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니까 늘 그 제식구이 감싸기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검사가 검사 또는 검사 수사관을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이게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검사는 사실상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굉장히 그 심리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잘 못하는 것이 또는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는 게 검사, 판사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하는데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수사 구조상 허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면 이게 논리적 허점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지금 검찰이 너무 세다, 검찰이 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두렵다 이런 걸 느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공수처 문제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국민들은 공수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뭐 제도적인 장치를 원하는 거지 저는 공수처라는 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검찰 권력을 꼭 견제하는 방법이 공수처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기는 한데 이제 실행하는 방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두 가지 안이 와 있는데 저도 법 내용을 지금 조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절대 반대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다음 문재인 정부 지금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강제로 임명 강행한 사람이 22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공수처장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박주민 의원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는 이게 공수처 안에서 그 대상으로 들어갔나요? 대상으로 아닌 들어가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좀 논란이 네.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장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우리가 개헌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칼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휘둘릴 수 있는 칼을 이렇게 섣불리 만든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공수처가 꼭 답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대통령이 가족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어느 그다음에 안에 어느 법안에 양쪽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권은희의원 안이나 백혜련 의원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도 일면 이해가 되지. 이제 법원에 관한 겁니다. 예. 검찰은 뭐 문제가 없고요. 예. 지금 일면- 말씀대로 그런 그 사실 그 검사들이 판사 수사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잖아요. 그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남용의 경우에 예. 수사할 수 있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서 추천을 하고 추천된 뒤에 그렇게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서 추천된 뒤에 그 추천된 사람을 국회가 한 번 더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기능으로 한 번 더 스크리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형식적 임명 권한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있어서 공수처가 그럼 검찰과 판사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는 측면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가 공수처 검사를 또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게만 당하는 게 아니라 견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크 앤 밸런스. 견제할 기구가 드디어 생긴 거죠. 아까 김연아 의원님께서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쪽도 수사하고 이쪽도 수사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공수처 검사가 검찰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를 받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